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애니는 2026년 1분기 위국 일기 4화입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위국 일기 1화부터 4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 없이 간단한 평가만 보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의 마무리 부분으로 건너뛰어주세요.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 명단에는 타쿠미 아사, 코다이 마키오, 나라 에미리, 카사마치 신고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벤치에는 코다이 미노리 선수가 대기합니다. 아사랑 마키오를 투톱에 놓고 에미리가 아사를, 카사마치가 마키오를 보조하죠. 포메이션이 안정적이에요. 4화에서는 에미리와 마키오, 아사와 카사마치 사이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조직력이 이전보다 더 탄탄해졌습니다. 미노리는 작중에서 이미 고인이라 회상으로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존재감이 상당하죠. 이번 리뷰에서도 미노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위국 일기 4화는 이해라는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마키오는 아사에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대놓고 말하죠. 카사마치의 회상 속에서도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며 울먹이는 마키오가 등장합니다. 이해를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으로 나눈다면 4화는 이해 불가능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만이며 무의미하다는 냉소적인 결론에 다다를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이 애니만의 독특한 전술이 빛을 발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정해놓고 거기서 공존을 이끌어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없기에 가능한 공존도 있음을 이 작품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번 리뷰는 이해 불가능과 공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게요. 4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공존이 등장합니다. 아사와 마키오의 공존, 그리고 두 사람의 기억 속 미노리의 공존.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사와 마키오의 공존은 현재의 일이고 눈에 보입니다. 여기엔 굳이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죠. 그렇다고 이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해를 향한 노력은 공존의 상태를 유지하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훌륭한 수단이 돼요. 반면에 미노리의 공존은 과거의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존은 서로를 이해하지 않아야만 성립한다는 게 재밌죠. 마키오가 아사를 혹은 아사가 마키오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해해버리는 순간 미노리의 공존은 무너집니다. 동일한 인물이 서로 다른 두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공존의 커다란 차이가 마키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키오는 아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숨막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와 내가 별개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키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걸 핑계삼아 아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사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대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려 하죠. 아사를 서투르게 안아주는 마키오의 모습에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해라는 거창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수용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음을 증명해요. 이러한 공존의 방식은 연출에서도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나라에 머무는데 이걸 명함의 대비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문이 열려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두 사람이 격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문이 열려있기에 두 사람은 언제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어요. 비록 이해 불가능에서 출발한 공존이지만 그럼에도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죠. 4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키오는 카사마치와 전화통화를 하며 그에게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고 묻습니다. 마키오 나름의 방식으로 아사를 이해하려 노력하죠. 서로를 이해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공존이 깨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존은 유지하되 이해를 통해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아사와 마키오의 공존이 갖는 이러한 특성이 마키오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죠. 이제 미노리의 공존을 살펴보죠. 미노리라는 인간은 한 명뿐이지만 작중에서 전혀 다른 두 명의 미노리가 공존합니다. 이걸 인식의 차이를 통해 드러내죠. 아사가 생각하는 엄마 미노리와 마키오가 생각하는 언니 미노리는 그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미노리가 마키오의 소설을 언급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아사가 기억하는 엄마는 동생을 마키오짱이라 친근하게 부르며 이모가 소설가임을 딸에게 알려주던 다정한 사람입니다.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듯 엄마를 이야기하는 아사의 밝은 표정을 보면 미노리는 아사에게 좋은 엄마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추억을 곁에서 듣는 마키오의 눈빛은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마키오에게 언니는 마치 폭군 같은 인물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마키오를 재단하고 훈계하죠. 마키오의 소설을 망상으로 치부하며 그녀의 세계를 짓밟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마키오가 아사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너를 짓밟지 않을 거다. 아마 저 말을 할 때 마키오는 속으로 언니를 떠올렸을 거예요. 나는 언니처럼 굴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미노리는 마키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존재입니다. 반면에 아사가 기억하는 미노리는 다정하게 묘사됩니다. 딸에게 조언과 위로를 건네는 좋은 엄마죠.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얼굴의 미노리가 공존합니다. 아사와 마키오의 경우와는 달리 미노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마치 평행세계처럼. 아사와 마키오는 이해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기억하는 미노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쪽의 진실이 다른 쪽을 설득하는 순간 평행선 같던 두 세계의 균형은 깨지고 한쪽이 다른 쪽을 집어삼키게 돼요. 마키오가 경계하는 짓밟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키오는 아사에게 자신이 언니를 싫어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키오가 먼저 언니 이야기를 꺼내는 법은 없으며 아사가 마키오에게 직접 물어봐도 대답을 거부하죠. 그저 자신이 언니를 싫어한다는 사실만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키오가 이해를 포기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통해 거리를 좁힐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녀가 유독 언니에 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이해를 차단합니다.
아사에게 자신을 이해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언니가 화제에 오르는 걸 의도적으로 배제하죠. 아사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동시에 아사가 엄마에게 느끼는 소중한 애착을 구태여 훼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마키오가 상처 입었다. 그런 엄마의 딸인 내가 이 집에 머물러도 되는 걸까? 아사가 이런 죄책감을 품지 않기를 바랐고 언니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식의 삼류소설 같은 얄팍한 미화로 자신의 트라우마가 희석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아사가 기억하는 엄마와 자신이 겪은 언니, 이 두 명의 미노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마키오는 이해를 원천 봉쇄합니다.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세계를 보호하는 마키오의 방식은 일견 냉정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사려 깊은 공존의 형태로 다가왔어요. 마키오가 이 전략을 끝까지 고수할지 아니면 결국 어느 한쪽의 미노리를 선택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애니를 감상하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위국 일기 4화의 POTM은 코다이 마키오 선수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할 줄 아는 선수죠. 아사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사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자세가 훌륭합니다. 완전한 이해는 어려워도 수용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 마키오가 제시하는 이 메시지는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라는 미명하에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보다 서투른 수용이 때로는 더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걸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른 대처가 논리적인 점도 마음에 듭니다. 아사와 자신의 공존, 엄마 미노리와 언니 미노리의 공존, 두 공존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걸 간파하고 그에 맞춰 각기 다른 접근법을 택하죠. 영리한 선수입니다. 좋은 어른 캐릭터를 구상 중이라면 마키오 선수가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미국 일기 4화 리뷰였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낸 에피소드였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주제라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했어요. 애니로서의 완성도 또한 훌륭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한 감정선이 대사 속에만 머물지 않고 명암의 대비, 공간의 구도, 인물의 회상 등 섬세한 연출로 시각화되어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잔잔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작품을 찾으시면 한번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